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GBR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GBR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거기에 앞서서 소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시술하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다양한 본의 결손을 마주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골 결손은 발치와 결손이나 수평적인 골 결손 혹은 수직적인 골 결손 혹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골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Guided Bone Regeneration, On-Nail Bone Graft, In-Nail Graft, Split Expansion, Distraction Osteogenesis 혹은 Revascularized Flap까지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옵션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GBR, Guided Bone Regeneratio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하다 보면은 누구나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넘어가야 될 하나의 고비가 바로 GBR이 되겠습니다. 이 GBR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도 있고 이제 초급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급자, 고급자, 그리고 마스터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GBR의 마스터가 되려면은 어떤 요구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GBR의 마스터가 되려면은 사실은 베이직 서지컬 컨셉과 스킬을 잘 익혀야만 하겠습니다. 단지 GBR이 그 GBR 자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합되어서 임플란트에 관계된 지식이 합해져야만 되기 때문에 특히 임플란트 기본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GBR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핸드 스킬뿐 아니라 공간 감각이 좀 필요하고 이런 인지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GBR을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이직 사이언스에 강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그 본 바이올로지라든가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 멤브레인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GBR 할 때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조금 더 이제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GBR 마스터 되려면은 이런 그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더 익혀나가고 이해를 높이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진료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건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료 철학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GBR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잘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진료 철학이 따르면은 GBR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환자가 왔을 때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 회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많은 환자들이 GBR 환자입니다. 대부분 악골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 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GBR 오리엔티드해야 된다. 글쎄요. GBR을 위한 GBR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쎄요, 뭐 일반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연자들 중에서는 그걸 GBR 하기 위한 GBR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겠죠. 당연히 경험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철학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할지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GBR 강의라는 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올리면서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있습니다. 과연 제가 GBR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최고의 GBR 서전인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GBR 관련된 베이직 사이언스에 제가 그렇게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그런 깊은 지식이 있는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컨저버티브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GBR 인디케이션을 좀 좁게 잡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GBR을 하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경험도 액티브하게 GBR하는 사람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저를 조금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제 주변에 정말로 많은 엑셀런트한 GBR 서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부터 제가 못하는데 뭐 강의를 해야 될까요? 뭐 제가 그냥 생각나는 이름을 적어봤는데 혹시 본인 이름이 없다고 좀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너니머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런 베이직 사이언스 기초를 하는 사람들만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기본적으로 컨저버티브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편입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제가 추구하는 진료 철학이 있고 기본 지식과 진료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수술은 테크닉이 있는데 일단 진료 철학을 보겠습니다. 진료 철학은 저는 사실은 저의 만족을 위하다기보다는 환자를 만족시키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진료가 환자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만족해 줄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이디얼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환자가 만족하는 쪽이라면 오히려 그쪽을 더 택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수술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 힐링, 환자가 가지고 있는 힐링 포텐셜을 기반으로 한 수술을 하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먼저 GBR 하지 않고 환자의 치유를 보면서 그래도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GBR 쪽으로 택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수술 기술을 CA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자인데 제가 추구하는 수술은 Clean, Accurate, Simple, Speed Surgery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단순하면서도 좀 정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GBR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오히려 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근래에는 이 쇼드 임플란트와 네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GBR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쇼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케이스를 쇼드 임플란트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 때에 따라서는 아주 적절하게 쓰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 케이스는 아니고 보철과 선생님의 케이스입니다. 분명히 아마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GBR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GBR을 피해서 다르게 좀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대안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네로 다이아미터를 하악 전치 외에 다른 곳에 즐겨 쓰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하악 구치부에 오랫동안 RPD를 썼었고 결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많은 이제 외과 의사들이 당연히 GBR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정을 양이 4mm밖에 되지 않고 한 6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보온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심는 게 맞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하악에서는 잘 안 합니다. 이 케이스를 제가 숏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그냥 GBR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GBR을 좀 하지 않아도 된다면 피하는 쪽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임플란트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 2003년도입니다. 이 환자가 왔습니다. 하악에 7번을 발치했고 골 결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GBR을 했습니다. 블락본 그라프트와 함께 GBR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마하게 수술을 했네요. 심피시스에서 본을 채취해서 일부는 파티큘레이션 시켜서 그라프트하고 일부는 위쪽에 언네이본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봉합을 했습니다. 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힐링도 잘 되어서 5개월 후에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본이 치유가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임플란트를 또 5에 13mm
정말로 긴 것, 길고 굵은 것, 캐나리 근처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장 긴 임플란트가 좋다고 했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14년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지금 제가 이 케이스를 보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다시 왔다, 똑같은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숏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걸로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마이너드 본 그라프트 꼭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은요, 거의 아마 제가 지금 이 환자를 다시 한다면은 이렇게 숏 임플란트만 심고 말겠습니다. 이 GBR에 대한 강의는 제가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국내보다도 주로 해외에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는 참 제 스스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항상 하면서도 부담이 있고 더 잘해야지 하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전부터는 제 스스로 보기에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정도 수준까지 강의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의 토픽을 따져서 본다면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디캐슬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10종 경기죠. 각기 다른 이런 종목을 겨루어서 종합 점수로 우승자를 가리는 이런 운동 경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용어는 없지만은 GBR, 디캐슬론은 없지만은 사실 GBR에 대한 강의는 그냥 GBR 하나의 테크닉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좀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직 사이언스부터 해서 컨셉도 필요하고 철학도 들어가야 하고 또 그리고 어드밴스 서지컬 스킬과 기구, 환자 매니지, GBR 재료에 대한 이해, 본 바이올로지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글쎄요. 이 하나하나의 토픽을 제가 다 잘한다고 말할 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정말로 GBR, 디캐슬론이 있다. 제가 종합 우승을 할 자신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GBR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완전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또 특별한 토픽으로 GBR 강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아마도 저보다 이렇게 또 길게 많은 내용으로 강의하시는 분도 드뭅니다. 제가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한 내용들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GBR 컨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페리임플란트 본 디펙트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와 넌 컨테인드 디펙트로 구분을 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GBR의 프린시플과 팁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본 바이올로지. 상당히 어려운 강의이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배우고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 이야기하고요. 자가고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1시간 정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GBR 멤브레인 중요한데 멤브레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드리고요. 요즘에 쓰는 이제 GBR 이렇게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들에 대해서 동시에 하거나 딜레이드로 하거나 혹은 서머즈 타입으로 하거나 넌 서머즈 타입 하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늄 메쉬를 이용한 컨벤셔널 GBR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타이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하는 GBR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GBR 강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토픽이 1시간이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좀 자르고 싶어도 좀 중간에 자르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시간 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좀 길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GBR에 대해 정말로 한번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다 그런다면은 제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